교육과 훈련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진행의 박지희입니다. 자, 취업이나 이직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자격증 취득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바로 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들의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이 과정평가형 자격증. 자, 지금까지 여러 종목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2018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또 자격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시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만나볼 자격증, 과장님 어떤 분야의 자격증인가요? 오늘은 금속재료 분야의 금속재료 시험기능사, 제성기능사, 제강기능사, 아변기능사, 그리고 충로기능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재료 시험기능사는 각종 시험기와 장비, 초음파 탐상기, X선 탐상기 등을 이용하여 금속재료의 용도, 사용 조건의 적합성 여부, 그리고 금속의 내구성을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제선기능사는 제선용 연료, 원료를 고로조업에 적합하도록 소결광 제조, 코크스 제조 등의 사전 처리를 거쳐 고로에 장입한 후 논에 열풍을 추입하여 철광석을 용에 환원시켜 원하는 품질의 용선을 제조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제강기능사는 고철 및 용선을 제강로 등에 장입한 후 강중 분수물을 제거하고 합급 원소를 첨가하여 용의 산화 환원을 하고 또 조개 공정을 거쳐 양질의 강과 특수광 등을 제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아변기능사는 금속 재료를 회전하는 아변기, 롤 사이에 통과시켜 단면적 또는 두께를 감소시키는 가공법으로서 고객이 요구하는 치수, 형상, 표면 및 기계적 성질 등을 갖춘 최상의 그 제품을 생산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로기능사는 정형, 부정형의 내화물 및 또 세라믹 등을 충로용 장비, 수공구를 사용하여 각종 롤을 시공 도면에 따라 축조하고 관리, 보수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속 재료 분야의 금속 재료 시험 기능사, 제성 기능사, 제강 기능사, 그리고 아변 기능사, 충로 기능사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분야를 준비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자격 제도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이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은 쉽게 말해서 그 교육훈련과 그리고 자격을 결합한 새로운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NCS, 즉 국가 직무 능력을 그 기반으로 설계된 기정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시고 그다음에 내부 평가, 외부 평가를 거쳐서 일정한 합격 기준에 도달하면은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그런 자격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금속 재료 시험 기능사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금속재료 시험 기능사는 비행기, 조선, 자동차 그런 중화학 분야라든가 아니면 가전제품 또 전자제품 그 모든 소재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를 검사하고 그런 제품들이 잘 양질의 제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를 검사하는 직종인데 대중소 기업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다 이 직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 직종이 없이는 제품이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가장 필요한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은 그런 직종인데. 네, 수요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속 재료 기능사 과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모든 대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항공이든 제조회사든 모든 제품이 모든 회사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재라든가 제품에서는 필수적으로 금지로 시험을 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출하가 안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회사가 다 필요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정말 깊이 관여를 하는 그런 직종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주변에도 금속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거의 없을 만큼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좀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수 시간은 얼마나 이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금속 재료 시험 기능사는 600시간의 교육 훈련 시간 중에서 필수 능력 단위가 360시간, 그리고 선택 능력 단위가 240시간, 이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네. 필수 능력 단위를 보면은 9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료 시험편 준비, 동적 재료 시험 등이 있고요. 선택 능력 단위의 경우에는 자기 비파괴 검사, 침투 비파괴 검사 등 10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능력 단위가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무엇보다 실무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평가형 과정이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금속 재료 분야의 금속 재료 시험 기능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재선 기능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선 기능 분야가 좀 생소한 것 같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 영역을 좀 살펴볼까요? 재선 기능사는 재자가 만들 지자입니다. 네. 선이 선철 선자예요. 그래서 선철을 만드는 거예요. 선철 만드는 건데 모든 제품 지구상의 철광석은 5.78개 안 되는데 실적으로 쓰는 것은 70% 이상이 철을 쓰는 거예요. 근데 철을 만드는 건데 철광수라든가 코크스라든가 이런 걸 올려 집어넣어서 네. 나오는 게 선철인데 이 선철이 우리나라 모든 제품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철을 만드는 곳은 우리나라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그러니까 포스코 현대제철이면 포항하고 광양하고 당진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 선철 양이 우리나라 전체에 다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소하지만 수요는 굉장히 네, 많다라는 많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업, 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나의 가치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격증을 소유를 하게 되면 어느 곳에서 일을 하게 될까요? 조은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 기업으로 봐서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만 있는데 포스코는 현재 포항이 있고 광양이 있고 당진이 있는데 거기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고 또 하나 그런 현대나 포스코에서는 이런 자격증을 취하지 않으면 처음 취업할 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그러잖아요. 근데 보수가 상당히 많고 특히 재선, 제강, 압연을 할 거 없이 현대제철에는 월 수만 원의 돈을 주어요. 자기 취득한 사람은. 네. 현재는 취업도 중요하지만 기준에 있는 사원들이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응시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록 두 개지만 회사지만 응시는 많다. 그리고 취업의 길도 높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재선 기능사가 현재 선철 우리나라가 두 군데가 없지만 포스코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모든 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도 있고 인도, 베트남 많이 있거든요. 브라질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해외 진출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대기업 두 개의 제출 회사지만 수요 인원은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취업의 기회도 많고 네. 보수도 많은 예. 네,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수 시간은 얼마나 이수를 해야 될까요? 총 600시간의 교육 훈련 시간 중에서 345시간의 필수 능력 시간 이수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이 포함된 255시간의 선택 능력 단위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 능력 단위를 보시면 재선, 연료, 원료 처리 기본 작업, 코크스 제조 기본 작업 등 8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선택 능력 단위의 경우에는 재선, 연, 원료 수입, 소결광 제조 등 7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재선 기능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하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한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재선 기능사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제강 기능사 과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재선 그리고 제강 같은 맥락에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 영역을 좀 살펴볼게요. 제강이라는 이게 공정은 포스코나 현대에서 있는 전로라는 과정이 있고 전기로라는 과정이 있고 또 가스를 지으시는 정년이 있고 그 공장도 무수히 단위 공장이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제강에 쓰는 소유 인원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도 수천 명이 돼요. 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이 제강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자, 제강이 딴 거는 포스코나 현대를 자꾸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네. 실제로 현대 포스코에서 나오는 제품이 우리나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 현대 포스코에서 그 외에 재선은 있지 않지만 제강하는 곳 그게 많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자, 대표적인 회사, 이 회사를 지칭해서는 좀 미안한데 동부제철, 네. 동국제강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들이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전문대학생들이 이과가 많아요. 많아서 목표가 다 그런 곳을 다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는 애들은 학생들은 대부분이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네. 취업의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거의 강 제품을 제조하는 네. 모든 회사에서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강 기능사 자격 취득자를 더 우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실적으로요. 거죠? 거기 보면 1차 합격 할 때 재선, 제강, 압연 네. 요 세 개 중에 필수 2개는 따야 되고 조금 얘기했던 금수저로 시험 이런 것들 따야 5개를 따야 옛날에는 3개 따면 1차 합격이네 지금은 5개 이상 따야 1차 합격을 합니다. 실적으로 하고 네. 있어요. 네. 굉장히 고난이도의 네. 그런 작업을 요하는 그런 직업인 만큼 수요도 많고 또 네. 보수도 그에 맞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수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예. 그 600시간의 교육훈련 과정 시간 중에서 네. 필수 능력 단위가 315시간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이 포함된 선택 능력 단위가 285시간입니다. 필수 능력 단위를 보시면 용선, 예비 처리, 전로, 조업 준비 등 9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선택 능력 단위의 경우에는 제강, 천장, 크레인 등 9개, 역시 9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금속 재료 분야의 자격증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강 기능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강 기능사 역시 실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업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평가형 자격증 제도가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학계나 모든 이 산업 현장에서 배운 것은 이론 위주로 특수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교재를 했는데 지금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라인드라고 해서 NCS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전문 거의 90%가 실무 위주로 하는데 이 제강 분야는 특히 단위별로 공진이 다 틀려요. 목표는 강을 만드는 거지만 네. 실제로 그 프로세스를 보면 전기료에 의해서 나오는 강이 있고 전류에서 나오는 강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보면 용선하고 고철을 넣어서 강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순수한 고철을 넣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제강을 만드는 회사에서 각각 틀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로라는 게 있거든요. 전로는 순수하게 용선 재서서 나오는 그 용선을 넣어서 산소만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는 고철만 집어넣어서 강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려요, 프로세스가. 네. 그래서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각각 제강 기능사지만 실제로는 전로에 대한 그 분야에 해박까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전기료에 대한 게 있어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왔던 이 제품들이 과연 제품 이상이 없는가, 특히 가스가 들어있는가 그런 걸 한 거, 그런 별도의 큰 또 단위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사실은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어려운데 사실은 인력공단에서 하는 능력 단위, 능력 요소 수행 증거 있는데 거기 보면 기술식 태도가 있거든요. 자, 어느 정도 이 지식 이론이 있어야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걸 사전에 자기가 어떤 터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서의 숙련도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안전에까지, 우리의 물론이죠. 안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직업인 만큼 이렇게 직접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속재료 분야의 제강 기능사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아변 기능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변 기능사, 앞서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직업인가요? 아변. 우리가 인원이 필요할 때요. 피라밋이 있어요. 근데 제일 위에가 재선이에요. 네. 재선이 있어야 제강이 되는 거고 제강이 있어야 다음에 아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변은 재선 제강보다 수의 인원이 거의 배 이상 많아요. 많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무슨 동국제강 그 대기만 얘기했는데 조그만 소기업들도 가히 아변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변이라는 그 능력 그 수행 직무는 워낙 포괄적이어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열간하고 냉간이라는 게 있어요. 열간이라는 것은 고온에서 가공하는 거고 네. 냉간은 전에서 가공하는 건데 실적으로 아변을 보면 열간 쓰는 것도 있고 냉간 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적으로 열간, 냉간은 현대나 포스코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기업들은 열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단위나 능력 요소를 보면 열간, 냉간을 많이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열간도 해야 되고 냉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나는 그러면 내가 학교 배우거나 배웠을 때 어떤 걸 포션을 주겠다 판단해서 나는 열간 필요다, 냉간 필요다. 그걸 알고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는 열간 쪽과 냉간 쪽의 그 전문성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완전히 틀립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쪽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을 때 어디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게 될까요? 현대 포스코라든가 동국지강 그 대기업은 다 필요하고 또 하나 소규모 큰 대기업뿐만 아니고 대중소할값이 다 정해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안산도 있고 인천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취업의 폭이 그 어느 직종보다 넓고 또 그만큼 채용 인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과정을 보니까 열간, 냉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둘 다 배울 수 있게 능력 단위가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수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교육 그 훈련 시간 600시간 중에 360시간이 네. 필수 능력 단위 교육 시간이고요. 네. 그리고 240시간인 선택 능력 그 단위를 이수하셔야 됩니다. 필수 능력 단위를 보시면 열간, 아변, 가열, 열간, 아변, 냉각 등 10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능력 단위의 경우에는 열간, 아변, 작업 계획, 열간, 아변, 소재 관리 등 14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아변 기능사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분야가 나뉜 만큼 이 시험 실무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어서 저희 충로 기능사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로 기능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이 충로하면요, 노자가 우리 열 가하는 로거든요. 네. 축은 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언뜻 이 설명할 때 보면 집을 짓는 건축에 쓰는 조적이 있잖아요. 조적은 벽돌 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벽돌 싸는 겁니다. 그렇지만 벽돌 싸는 것은 상온에서 싸는데 이 충로는 조금 전에 했던 재선, 제강, 아변에 거기 들어가는 공정들이 보통 고온에 사용되거든요. 어릴 때 1600도까지 사용이 돼요. 네. 그 1600도에 사용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가 장인물이 1600도에도 녹지 않은 내복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축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 충로는 최소 1800도에 견디는 내화 벽돌을 쌓는 직무가 충로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기능사보다 어쩌면 더 고기능이 요구되는 그런 고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만나보고 있는 이 충로 기능사 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600시간의 교육 훈련 시간 중에서 300시간의 필수 능력 단위 훈련 시간 그리고 선택 능력 단위 역시 300시간의 그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네.
필수 능력 단위에는 그 충로, 시공, 도면 활용 등의 그 단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택 능력 단위는 직업 기초 능력과 함께 그리고 그 각각 그 능력 단위들이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설계, 열처리, 용접, 제조, 충로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또 배우게 되는데 오늘 만나보고 있는 이 금속 재료 분야 관련 종목들의 과정평가형 자격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응시자분들 응시 자격은 없을까요? 학력이나 경력 등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저 과정을 성실하게 네. 이수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네. 굉장히 또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하셔서 혹시 자격이 있진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자격 없이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만나보고 있는 이 제강기능사, 제선기능사, 아변기능사, 충로기능사 이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다만 기존의 검정형 자격과는 다르게 네. 훈련 기관에 신청을 하여 주셔야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지금 현재 2018년에 그 운영할 기관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기관이 선정되면은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 CQ넷을 통해서 저희가 그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 CQ넷을 참조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뭐 60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수를 할 뿐만 아니라 평가에 참여를 해서 합격을 해야 그래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있다고 했는데 내부 평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내부 평가는 그 능력 단위별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필수 능력 단위는 모두 평가를 거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선택 능력 단위는 이제 해당 교육 훈련 기관이 선택한 단위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저희 그 내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위해서 편성 기준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편성 기준에 어떠한 내용을 평가하는지 그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평가가 끝나게 되면 외부 평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외부 평가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 훈련 교육 과정에 75% 이상 출석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내부 평가를 모두 응시하신 훈련생에 관해서만 외부 평가를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 평가가 이제 각 훈련 기간에 개별적으로 시행이 됐다면은 외부 평가는 공단에서 출제한 문제로 그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건데요. 보통 1차 지필 그리고 2차 실기, 그러니까 1차 필기, 2차 실기로 이렇게 시험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필기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과 주관식, 또 실기는 작업형과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육 훈련 과정에 75%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부 평가에 응시를 해야만 외부 평가까지 응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평균을 내서 이제 합격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600시간 이상 그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평가 과정에서 떨어지게 되면 또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이 외부 평가 공단에서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는데 외부 평가에 합격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CQ넷에 저희가 일단 외부 평가 개요, 또 공개형 가이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문제 원형을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1차 지필 평가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2차 지필 평가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해서 샘플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은 정말 많은 참고가 되실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평가를 받고 어떤 문제를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CQ넷에 직접 가시면 참고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시험 보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금속 재료 분야의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과정에 도전하려고 하는 구직자들에게 우리 소장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모든 거는 목표가 뚜렷해야 되죠. 네. 목표가 뚜렷하고 또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건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 과장 말하는 대로 수시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게 원형이 어떻게 나왔는 건가 공개한 거 네. 그걸 봐야 되고 또 하나 여기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 분야에 가고 싶다라고 판단되면 그 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 관련되는 건가 그걸 충분히 한번 이해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요즘의 과정 평가는 어떤 이론이 아니고 실무능이기 때문에 그 실무 그걸 좀 해라. 또 덧붙인다면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 특수고등학교 이게
특성화대학교가 한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전문대도 있고 한 5군데 있으니까 거기를 가서 아니면 직접 배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좀 힘들게 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과정평가용 자격 제도가 하나의 지름길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지영 과장님께서는 한마디 응원의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 과정평가형 자격 자체가 현장 직무 능력 그 기반의 인재들 그리고 그 인재들이 기업에 들어왔을 때 다시 재교육 시킬 필요가 없게 예,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또다시 들지 않게 하는 네.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NCS 기반 그 과정평가형 자격이 그 구직자와 또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그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예, 믿고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금속 재료 분야의 과정평가용 자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다가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김환규 소장님께 따로 여러분께서 연락드리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소장님께 직접 한번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통해서 훌륭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거듭나시길 저희가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자, 성공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